최대한 많은 상황과 증거를 수집해서 발을 빼지 못하게 한다. 이게 소환 예고인데 저는 그냥 구속 예고로 들었어요. 저는 딱 이거 보니까 한 명 한 명 불려 나가서 네. 그 사람이 말을 뒤집었다 아니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기사가 매일매일 쏟아질 겁니다. 그거를 지켜보면서 기다리라는 취지예요. 이 깻잎 머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친구 이거를 머리를 못 올리니까 그냥 깻잎 머리 하고 그다음에 얼굴에 베이비크림도 못 바를 거거든. 김건희 측 변호사가 쓴 것 같아. 제가 보면은 정치적 하나면 저 하나로 족합니다. 저만 구속해 주세요. 김건희는 제발 구속해 주지 말아 주세요. 21년 12월 29일 선대위 출범식 때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라고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쿠데타의 대부분은 친위 쿠데타입니다. 90%. 예, 친위 쿠데타가 대부분인데 그거를 역사적 평가를 받겠다. 그 수많은 그 독재자들이 하려고 했던 친위 쿠데타 중 실패 사례로 하나 기억될 것이다. 김기리가 썼을 거야 아마.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또 돌입하는데 내란 옹호 세로가 결별되지 않고 일부 극우가 여전히 영향력을 미칠 것을 의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본인이 이런 글을 올려서 그쪽으로 뭔가 계속 영향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전환길과 김계리다. 계리요, 계리. 우한길, 좌계리인가? 집사가 많은데 이 사람이 일종의 왕집사예요. 말하자면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왕집사는 전체를 관장을 하면서 크게 뿌리가 되는 것들을 저거 해주던.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락천이라는 사람은 검찰이나 정치인과 줄을 놔주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김건희가 정계, 재계, 정치계, 종교계를 어떻게 사람을 부리면서 했는지 큰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일단 특검이 윤석열, 김건희 소환 통보를 했죠. 김건희 특검에서. 그런데 윤석열은 언제 나와라, 김건희는 언제 나와라 하는데 윤석열이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를 8월 6일 날 오전 10시에 나오라고 그랬는데 8월 6일이면 언제예요? 지금 2주일 뒤에. 아니 정우성 변호사님, 이렇게 추석 열차표 예매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일찍 저기를 해요? 근데 이미 김건희 씨가 몇 번 빌드업을 했죠. 나오지 않기 위해서 병원 행을 하던가 아파서 한다라는 언론 플레이를 하던가 그런 거를 이제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3일 뒤에 나으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나오지 않으려고 할 건데 이렇게 한 3번 정도 또 영장을 출석 요구를 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하고 또 거기 와서는 나온다 이렇게 해갖고 기각되느니 넉넉하게 시간을 주고 모든 핑계거리를 다 소거한 다음 그 다음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바로 영장을 청구하던가 인신을 구속하겠다라는 빌드업을 쌓아놓고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보통 수개를 부를 때 제일 마지막에 부릅니다. 다른 진술을 다 받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장을 물어보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는 김건희 특검에서는 수개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보다 실제로 그 업무에 나섰던 수개는 김건희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가장 늦게 그리고 넉넉한 시간을 주면서 출석을 요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건희가 참 웃기는 애죠. 특검 소환에 웬만하면 협조하겠다.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아니, 웬만하시면 나오시죠인가요? 아니, 그러면 지금 웬만하지 않으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웬만하면 협조?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니, 대체로 저러다가 이제 만약에 8월 6일 날 오전 10시에 나오라고 그랬는데 나 그때 임박해가지고 나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래서 못 나온다고 하면 또 한번 연기해 줍니까? 나는 왜 이렇게 멀리 놔주는지 빌드업? 너무 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약에 직전에 만약에 출석을 거부한다 하면 이번에는 바로 영장을 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3일 전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명분이 약하지만 우리는 2주나 줬다. 너가 준비할 시간, 변호사의 시간, 너가 건강관리나 병원을 갈 수 있는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이렇게 한 경우에는 영장 판사님도 딱 보면 알죠. 이거는 특검이 무리하게 소환 요구를 하거나 체포영장을 친 게 아니라 지연 전략을 이 사람이 피고 있다라는 그런 명확한
명확한 김건희의 태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잡은 건데 저도 아쉽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해놓고 한 이제 남은 2주 동안 관련자들을 세 차례 불러갖고 조사를 해서 빌드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때쯤 부르는 게 예정이 돼 있는데 그걸 3일 전에 통보하느냐 2주 전에 통보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의자 신분이라고 아예 이제 밝혔지 않습니까?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한다. 조사하다가 바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죠. 긴급 체포를 한 다음에 영장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럴 경우엔 기각의 위험성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출석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나 뭐 수사기관의 정당한 부름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근데 거기서 애티튜드가 뭐 그 출석만 하고 진술을 안 한 다음에 그렇게 회피하려는 태도가 보였다. 이런 명분이 잡히면 또 달라지죠. 저는 이제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이 고려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면 이 양 특검이 좀 성격이 다르다.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신병을 빨리 확보하려는 이제 그런 전략을 쓴 거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증거를 최대한 수집한다. 관련자들의 진술을 최대한 모은다. 그 다음에 소환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약간 수사 스타일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변호사님 말씀 것처럼 김건희가 지난번에 휠체어 타고 막 이러면서 대국민들에게 눈물 호소 작전을 폈잖아요. 이런 건 통하지 않는다. 최대한 많은 상황과 증거를 수집해서 발을 빼지 못하게 한다라는 걸 쓴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김건희가 상습적이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재수사팀, 명태균 수사팀으로 4차례 소환 통보 받았을 때도 응하지 않았고, 과거에는 심지어 콜검이라는 말을 정도로 이제 수사팀을 농락한 거죠. 그동안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항상 틀린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는 뭐 마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저는 이번에 이게 소환 예고인데 저는 그냥 구속 예고로 들었어요. 저는 딱 이거 보니까 2주일 전씩이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확하게 한 17일 전에 저기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자, 이 정도 여유를 줬으니까 너 할 수 있는 건 다 해라. 미리 다 준비하지 않고 안 하면은 바로 그 다음으로 간다. 저는 바로 구속 예고라고 바로 들었기 때문에 저는 좀 마음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고, 야, 2주일 동안 피를 말리는 것도 괜찮다. 뭐 이거 이미 증거 피를 같은 말리는 건다 지금 거가로. 뭐 취합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조사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네. 2주 동안 네. 이제 핵심 증인들을 더 부를 거예요. 예. 그러면은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한 명 한 명 불려 나가서 네. 그 사람이 말을 뒤집었다 아니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기사가 매일매일 쏟아질 겁니다. 그거를 지켜보면서 기다리라는 취지예요. 원래 애초에 저는 특검이 이때쯤으로 기획하고 있는데 그거를 미리 통보하느냐, 2주 전에 통보하느냐의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가 괜찮게 보인 게, 저기, 윤석열이 29일 날로 예. 해놨잖아요. 그 뒤로 했다라는 거야. 진짜 수계다.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29일 날, 물론 외환에 관련된 것 때문에 소환하는 거지만, 그날이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그 다음에 공천 개입에 관련된 거를 조사를 할 거거든요. 근데 공천 개입에 관련된 부분은 이게 증거인멸에 관련된 게 가장 우려가 큰 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김건희를 불렀다고 하는 건 이건 정확한 구속 예고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 편안하게 있으려고요. 윤석열이는 29일 오전 10시에 나오라 그랬는데 나올까요? 저는 나오지 않을 거라 안 나올 생각합니다.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재판을 갈 때는 이제 출정을 할 때는 옷도 이제 정장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 수사를 받을 때는 그럴 수 없거든요. 아니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수사할 때도 원하면은 할 수 있다. 지금도 피의자 하니까 원하면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와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달래면서 근데 저는 나오겠죠. 얘기하는 게 이제 사복은 사복인데 이 깻잎 머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친구 이거를 머리를 못 올리니까 그럼 깻잎 머리 하고 그다음에 얼굴에 비비크림도 못 바를 거거든.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그 서울구치소장 이자가 지금 상당히 의심스럽다 하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송영길 대표 인터뷰를 했는데 네. 또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고. 직접 대면해 보신 예, 분이니까. 겪어봤는데 네네. 뭐 합리적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길래요. 네. 뭐 또 직접 겪어본 사람이 그렇다고 글쎄요. 하는데 제가 그 자식 나쁜 놈이라고 계속 얘기할 수도 없고. 네. 예. 아, 하긴 뭐 수원구치소장을 했거든요. 네. 그 순서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글쎄 말이죠. 수원구치소장 하다가 서울구치소장 하는데 네. 그래도 사람이 강단은 없는 거죠. 뭐
그 끄집어 내라면 끄집어 내야지 그걸. 그 일반 잡범들은 4명이서 안 되면 10명이 들어가서 끄집고 나온대요. 저것도 쏘줬대요. 테이저건도. 테이저건도 쏴가지고. 테이저건 쏴가지고서 네. 그렇게 죄송합니다만은 그 테이저건 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거 저기 경찰이 이겼어요. 테이저건도 대인용, 멧돼지용 뭐 이렇게.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아까 랄지를 떨고 있다고 그랬는데 윤석열은 점점 상태가 나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재판도 안 나와, 조사도 안 받아 그러는데 너 29일 날 나와. 그러니까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야, 여러분 조금 정신건강 이거 해롭지만 조금- 뭐라고 조금- 짓거렸는지 한번 봅시다.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제일 우라통이 터졌는데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입증하고 실무장도 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밝혀내겠다. 근데 지금 저 부분을 보면서 이게 완전히 미친 상태까지 간 것은 아니구나. 아직도 짱구를 굴리는 수준까지는 가 있구나. 지금 이런 식으로 호도하지 않습니까? 비트는 거죠. 지금 우리가 네가 정권을 찬탈하고 해서 내란 일으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네가 저지른 죄, 마누라가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전에 못된 독재자들이 했던 역사에 기대는 거예요.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다. 윤석열은 역사를 얘기할 자격이 없는 자죠. 역사는 술잔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지요. 그런데 무슨 역사 얘기를 합니까? 저걸 정치적 탄압이라고 그래요, 김진애 의원님. 정말 아니 윤석열이 실제로 구속이 돼가지고 들어가 있으니까 왜 더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 속을 정말 뒤집어 놓죠? 정말 미치겠는데.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정말 거꾸로 정말 그러고 싶어요. 아니 근데 저는 어저께 이걸 또 딱 보면서 이건 절대로 지가 쓴 게 아니야. 그쵸. 이건 변호사가 쓴 거예요. 변호사가 쓰고 제가 보기엔 김건희 측 변호사가 쓴 것 같아. 제가 보면은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저만 구속해 주세요. 김건희는 제발 구속해 주지 말아 주세요. 저는 김건희 쪽에서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썼다고 김건희 살려주세요. 생각해요. 김건희 살려주세요. 나만 하면 되지. 뭐 김건희까지 저기 합니까? 저는 김건희 쪽에서 했다고 딱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게 딱 보이고요. 김건희가 머리 굴리는 거를 보고 있으면은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윤석열은 또 그러고도 남을 가스라이팅 된 인간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고요. 말 한마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도 없이 화가 나지만 그런 거에 속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괜히 이거 정말 제가 소화 안 되고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빨리 저기를 해야 됩니다. CLAY 클레이님, 구치소에서 SNS가 가능한지요? 이거 뭐 윤석열이가 직접 쓰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내용을 얘기하면 누가 썼든지 간에 네. 뭐 변호인단이 써가지고 SNS에 올리고 그러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차피 전자기기가 안 돼서 뭐 서신으로 줬거나 아니면 말하는 걸 이제 변호사가 받아 적은 다음에 나가서 해야 되는 거고 저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했던 말로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1년 12월 29일 선대위 출범식 때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라고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 이게 수사를 거부하면서 정치 탄압으로 모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의 오른팔이 한동훈 씨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역사 얘기를 하는데요. 저것도 참 역사 공부를 많이 안 하셨다는 게 느껴지는 게 쿠데타의 대부분은 친위 쿠데타입니다. 90%. 예, 친위 쿠데타가 대부분인데 그거를 역사적 평가를 받겠다. 그 수많은 그 독재자들이 하려고 했던 친위 쿠데타 중 실패 사례로 하나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뭐 소수의 군병력 실무장은 안 했다고 하는데 요번에 며칠 전에 CCTV가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 계엄 해제 이후에도 추가 병력이 투입됐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경고성 계엄이라는 건 말이 안 되기도 하죠.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계속 군을 보냈다는 건. 그리고 제가 그 12.3 내란 당시 국회 본관 입구에서 군인들이랑 몸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보좌관님들, 시민들이 막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그냥 돌입했을 거예요. 저도 막 정강이 깨져가면서 같이 막 몸으로 막고 있었는데 실무장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저는 총을 들고 왔기 때문에 실무장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시민들과 보좌관들이 정말 격렬하게 저항을 안 했으면 그분들이 아무리 소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어도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하 1층은 정전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런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는 다 눈 감으면서 그냥 자기 측의 주장, 소수 인원이었다. 그 탄환이 없었던 것 같다. 이런 거 하나 기대해갖고 이렇게 궤변을 퍼뜨리는 건 이걸 전달한 변호사도 내란 동조나 이런 걸로 저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덕수가 난각병이 걸렸으면 윤석열은 관심병이 걸렸다. 잠시도 대중의 이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글도 올리고 편지도 쓰고 이런다고 보는데,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또 돌입하는데 김문수 또 출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여전히 내란 옹호 세로가 결별되지 않고 일부 극우가 여전히 영향력을 미칠 것을 의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본인이 이런 글을 올려서 그쪽으로 뭔가 계속 영향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이제 내란 속에 윤석열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아직까지도 역사 강사라고 본인을 주장하는 그 누구죠? 전한길 같은 사람을 입당시켜서 이용하려는 국민의힘의 욕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여전히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결별하지 못했고 윤석열은 그것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거 김기리가 썼을 거야 아마.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안 들어가 있더라도 따님이 쓰신 건가요? 안 들어가 있더라도 김계리가 썼을 것 같아. 딱 보고 있으면은 아마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모스탄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던 작전이 실패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지금 만만치 않게 또 흘러가고 트럼프도 지금 또 위기를 또 맞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쪽은 안 되겠다. 자, 이제 전환길과 김계리다. 계리와 계리. 우한길, 좌길인가? 어떻게 되나?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저는 솔직히 지금 통일교나 신천지나 이쪽에 정치 탄압 운운해가지고 종교 탄압 운운해가지고 여기에 펌핑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데 저는 김건희 쪽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동조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특검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막 쏟아져 나오니까요. 근데 또 사실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이 별개의 특검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최혜병 특검은 이런 식으로 그냥 비튼 거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본인이 걸릴 것 같으니까 내란을 일으킨 거고, 그 중간에는 항상 김건희가 있었고, 이게 완전히 삼위일체예요. 네? 지금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이 저는 항상 지금 60명, 내란이 60명, 김건희가 40명, 최혜병이 20명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건희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건희 혐의만도 16개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인데 이제 어제 문건일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실 그 강혜경 씨가 공익제보했던 내용을 사실 검찰이 좀 지역 토착비로 축소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가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막기 위해서 이번에 문건일 변호사가 자료를 바리바리 싸들고 특검에 갔는데, 거기서 만난 검사가 그때 창원지검의 검사입니다. 그래요. 그때 만난 수사관이 그때의 수사관입니다. 예, 거기에 있던 분들이 다 거기 가 계세요. 예, 저희가 3명을 그 명단을 보고서 3명을 찾아냈는데, 그 명태균 그 수사단에 있던 검사와 수사관들이 꽤 아직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만 하더라도 하나의 특검이 진행될 만큼 사실 게이트 아닙니까? 수많은 정치인들이 연관돼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이 견져 있고, 이것만으로도 다시 탄핵이 가능하고, 사실 이게 트리거가 돼갖고 그 12.3 미상계란까지 간 건데, 거기에 만약에 그 담당자 3명이 있고 파트마다 지금 그 검사가 한 6명씩 5명씩 배속된 것 같은데, 그 3명이 기존 검사다.
뭐 지금은 응원을 하고 제가 지켜보고 있지만 뭐 명태균 씨 지금 막 안 나온다고 하고 있죠. 만만하게 보고 재판에서 막 그 검사랑 죽을 등 살등 막 쌍욕까지 하면서 싸웠던 명태균이 나 검사랑 친하다라고 요즘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검사가 지금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짜로 이거 어영부영 지나간다고 하면 이 내란 특검, 아니 그 김건희 특검은 진짜로 나중에 한번 다시 토파봐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당에도 제가 항상 요청드리는 게 다른 특검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1년 정도로 한정돼 있어요. 왜냐면 그 살펴봐야 될 기간이. 최상병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자료를 다 많이 수집을 해놨습니다. 김건희 같은 경우는 심지어 청장 때부터 시작해갖고 직전까지 다 알아봐야 되는 기간도 길고 당사자도 많고 사건도 많은데 거기에 저희끼리 얘기할 그 어린 친구들께서 임포스터가 몇 명이나 숨어 있는지 모르겠다. 글쎄 말이죠. 그거를 생각을 꼭 하셔서 당에서는 이거 뭐 추가 발의를 하셔갖고 기간을 늘리던 규모를 확대하던 아니면 이후에 특검이 아닌 뭐 별도의 수사기관을 통해서 뭐 상설 특검을 통해서 계속 수사를 하게 하던 이런 식으로 뿌리 뽑지 않으면 명태균 씨 어영부영 그냥 놔주고 어영부영 방송하면서 다시 또 정치 브로커로 나서게 되는 꼴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가 변호사도 4명밖에 안 쓰겠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김건희가 벌써 짜하게 계산이 쓴 거예요. 이거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몇 사람 뭐 내가 뭐 저기 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있고 해가지고 나 계산이 쓴 거 같아. 그래서 저도 조금 불안해요. 앞부분에 제가 인사 시스템 얘기했는데요. 최근에 지금 마약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아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백혜령 경정 있잖아요. 네. 백혜령 경정이 가장 우려하는 게 또 검찰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수사를 받아야 할 자가 지금 검찰의 최고위층에 있다. 이걸 정말 걱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관련된 증거를 최대한 모아서 정리가 되면 한번 나와서 얘기를 하겠다. 뭐 그렇게 말을 하던데 지금 곳곳에 이런 자들이 암약하고 있어요. 네, 그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군검사 연보연에 대해서 저희 변호인단이 고발한 거 2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 새 특검의 문제는 뭐였냐면 왜 특검까지 갔냐면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의 이 특검의 꽃은 그럼 누가 지금까지 덮어왔느냐까지 들춰내야 사실 수사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선봉장을 섰던 그 연보연 군검사 그리고 이제 괴문서를 작성했던 모 중령에 대해서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김건희 특검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거를 묻으려고 했던 검사들이 과연 수사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묻으려고 했던 검사들이 혹시 거기 들어가진 않았는가? 라는 의문이 계속 낳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혐의부터 파악을 하고 뭐 검찰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 막판쯤에 그거로 틀 거다라는 저도 희망을 갖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께서는 조금 그 부분을 유념하면서 지켜보셔야 특히 김건희 특검에 집중해서 그걸 봐서 이 그 특검과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자기 친정인 검찰까지 칠 수 있는지 쳐서 성과를 내는지까지 꼭 바라보셔야 되고 그걸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뭐 인원이 부족해서 이런 변명이 나오지 않도록 여론과 그리고 법과 제도를 좀 정비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검과 관련된 내용은 오늘 2부에 이병철 변호사님 나오십니다. 좀 더 자세히 여쭤보기로 하고 짧게 이 내용 한번 들여다보죠. 지금 이제 김건희 정권에서 우리가 너무나 주술과 관련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천공, 건진 또 뭐야 뭐 아마테라스. 다 있죠. 근데 또 락천이라는 이름이 요즘 나옵니다. 락천. 아휴, 락천이 누군지 아세요? 그 저기 뭐 이 뭐 락천이 새아버지까지. 아니 락천이 이 통일교 연결고리로 이렇게 나오는데 락천이 김충식이에요. 김충식이에요. 난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김충식이 문선명 비서 역할을 했던 것도 알고 계세요? 네. 저 사진 보면 봤습니다. 사진 봤습니다. 네. 문선명 옆에서 저렇게 머리 조아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도대체 처음엔 천공이 제일 높은 줄 알았어요. 그랬다가 천공 위에 건진이 나와. 천공은 아무것도 아니야. 또 건진은 또 여기에 비하면 또 세 발의 피 아닌가. 이제는 락천 시대가 된 거 아니에요? 야, 참 도대체 락천 위에 또 있을까?
아니 위에 또 있다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집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기도 예. 김혜성도 있고 이종호도 있고 또 이번에 누구 하나 집사가 많은데 이 사람이 일종의 왕집사예요. 말하자면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왕집사는 전체를 관장을 하면서 크게 뿌리가 되는 것들을 저거 해주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건진법사가 됐건 뭐 어디에 검사가 됐건 아니면은 뭐 그 삼부 토곤의 조회장이 됐건 이런 것들을 최은순 하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러던 사람 같아요. 왕집사 같아 보이더라고요. 항상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마피아에도 보면은 맨 위에 제일 위가 되는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마피아의 제일 위에 있는 그 저기 뭐 아니 보스 말고 콘실리에리라고 제일 그 변호사 출신이 그 이쪽 있거든요. 변호사 출신이 맨 위에서 예. 모든 거 작전을 짜고 여기 하고 경찰 연결하고 검찰 연결하고 판사 연결하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콘실리에리 역할을 한 것 같아. 지금 이제 김건희가 사람을 쓰는 방식이 이종호, 김예성 같은 그러니까 뭔가 이권을 대가로 잡모와 법조계를 연결해주는 사람들, 기업을 연결해주는 사람들인 것 같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락천이라는 사람은 검찰이나 정치인과 줄을 놔주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상계특검이 압수수색한 거나 이런 걸 쫙 모아보면 김건희가 정계, 재계, 정치계, 종교계를 어떻게 사람을 부리면서 했는지 큰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검이 그나마 출범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변호사님 지적하셨고 어제 송영길 전 대표 우리 백운기 정치일보원지 인터뷰를 보면 그렇다고 우리가 검찰을 뭐 너무 신뢰할 수는 없다. 여전히 의심의 눈길로 봐야 되고 저는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검찰개혁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함께해 주신 김진애 위원님, 전혜원 원장님, 정구승 변호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어리몰에서 특별히 준비한 상품이지요. 이번에 폭염이 이제 시작이 다시 됐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 쓰실 수 있도록 정어리 선크림 이번에 지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성이 좋지요. 1+1 또 2+2 두 가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1은 선크림 2개를 구입하시면 10,000원 상당의 그릭 요거트 성분의 고급 클렌징 바를 무료로 드리고요. 2+2는 본품 4개 클렌징 바 여기에 정어리몰 손 선풍기까지 그렇게 보내드립니다. 디어루시 화장품 여러분 잘 아시죠? 저희가 항상 댓글 보내주신 분께 선물로 드리는 건데요. 디어루시 화장품이 저희 정어리TV 공식 협찬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구매해 주십시오. 정어리TV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우리 도와주시는 공식 협찬사에도 도움을 주는 거니까요. 이번 기회에 선크림 준비 장만하셔가지고 많이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신탕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니까 소개를 좀 더 드리도록 하지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해신탕도 여전히 정어리몰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해신탕 구성이 좋아서 이번 주말에 초복 맞이해서 해신탕으로 가족들과 파티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내일은 또 만약에 리뷰가 올라오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어리몰 광고 듣고 이병철 변호사님 만나보겠습니다.